사랑은 직장을 모토로 전 직원이 사랑의 공동체를 일궈가는 한국 교세라 전공을 찾았습니다.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색 상담소, 캠핑카 이동 상담소를 소개합니다. 제2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는 7월 21일 개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직원들에게 손수 세족식을 해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CEO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인데요. 회사 내의 전 직원이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공구시장의 산 증인 한국교세라 전공이 위치한 인천 남동공단. 찬양 소리가 월요일의 적막한 아침을 깨웁니다. 한국교세라 전공은 일본 교세라 그룹과 한롱물산의 합작회사로 산업 전반에 쓰이는 절삭 공구를 생산합니다. 220개가 넘는 자회사 중에서 안정된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손꼽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는 IMF 직후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십자가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전 대표의 경영 철학과 기독교적 기업 문화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교세라 그룹 이나모리 가조 명예회장이 인정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그런 꿈을 꾸고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 경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에 있는 셀 모임들. 그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한국교세라 전공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이에 전 직원들이 서로를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모임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리더자들에게 요청한 거는 하여튼 즐거운 공동체 되라. 일터에서 일하면서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일하면서 즐거운 우리 공동체,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라는 건데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했죠. 직원들 중에는 전 대표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180여 명의 직원들이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저희 모든 사원들을 대해주시고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사원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각자에 처해 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좋은 어떤 소통의 장이 되는. 자나깨나 직원들 생각뿐이라는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 전 대표는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광고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온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속의 하나님을 광고합니다. 이미 뉴욕 브로드웨이 47번가에 복음 광고를 게재한 복음의 전함은 11월부터는 각 대륙을 돌며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과 호주 시드니, 브라질 상파울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영국 런던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도시들에서 2개월씩 돌아가며 진행됩니다. 고정민 이사장은 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 또한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들로 선정했다며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만큼 반드시 표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이를 위해 10만 명 후원자를 모집 중입니다. 후원 참여는 복음의 전함 홈페이지와 기독교 공동모금 미션 펀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두 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보리는 22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조만간 언론 성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가진 대화의 자리에서 김해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의 전문 기관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김해공항 확장이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을 수습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된 직지 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120년째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전시를 위해 프랑스 측에 대여를 타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직지는 한 번도 외부로 반출된 사례가 없다며 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설전이 과격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클린턴에 대해 역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 중 가장 부패한 사람이자 세계 최상급 거짓말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클린턴은 트럼프는 빚만 늘리고 경제 붕괴를 야기하는 무모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시작부터 뜨거운 양측의 선거 유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이혼이냐 사별이냐에 따라 자격 여부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고 미혼이거나 이혼했을 경우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사별했을 경우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은 사별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캠핑카 하면 주로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빛 청소년대안센터는 캠핑카 상담소란 독특한 컨셉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들고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정원희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원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공원 한켠에 주차된 한 차량으로 이어지는데요. 매일 저녁 송파구 지역 6개 공원을 돌며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캠핑카 이동상담소입니다. 캠핑카 안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고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쉴 공간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캠핑카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센터장 최연수 목사는 1992년 송파 지역 판자촌에서 학습 자원봉사를 하던 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한 지역을 지키며 청소년들을 품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 녀석이 이제 나오지 않아서 찾아갔던 것이 거해동 판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모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아지트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 목사는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큰 배낭에 먹거리를 가득 넣어 자전거를 타고 산기슭, 주차장 등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에 많은 동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게 됐고 2년 전부터는 지역 관청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캠핑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상담하자 그러면은 왠지 좀 교무실에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담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캠핑카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고민 같은 것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전문 상담가를 비롯한 20여 명의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학업과 진로 등 고민을 들어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도 진행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딱히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와서 상담도 하고 처음 해보는 것들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되게 좋기도 하고. 캠핑카 이동상담소는 앞으로도 지역 안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겠다며 이들과 소통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다는 비전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제2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사랑, 환상, 모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49개국 총 30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엔 한 가족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가족 코미디극 캡틴 판타스틱이 선정됐습니다. 폐막작으론 영화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인 서울역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지영 감독은 더 알차고 실효성 있는 부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위원장에 어울리게끔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제는 관객들이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호러와 스릴러 마니아를 위한 월드 판타스틱 레드, 뮤지컬과 로맨스 장르를 담은 월드 판타스틱 블루, 어린이와 가족들 모두 즐길 수 있는 패밀리존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영화제 폐막식은 7월 29일 오후 8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한중일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립니다. 신천지사나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종교연구소는 오는 27일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한중일 종교 지도자 초청 종교대통합 평화대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신천지가 교계와의 전면전 선포와 관련 타종교와 연대한 세력 확장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주요 연합기관들이 6.25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린다며 남북은 여전히 정전 상태일 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 속에서 화해와 통일의 미래를 위해 진일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110여 개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합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동성애를 비판하면 혐오주의자, 호모포비아로 낙인 찍힌다면서 군에 입대한 내 아들이나 친척이 동성애자 선임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고 싶다면 군형법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22일 열린 수여식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참전용사 20명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목사는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애국심 덕분이라며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12년부터 해마다 6.25 참전용사들을 선정해 그들의 희생과 호국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